오랜 옛날 목포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으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그렇듯 예측 불허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풍이 마을을 덮쳤다. 바다는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거센 파도와 함께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렸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폭풍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믿었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는 바다 깊은 곳에 용녀가 살고 있으며 그녀가 화를 내면 이렇듯 바다가 울부짖는다고 했다. 마을 원로 중 한 명이었던 할머니는 용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그녀는 바닷가에 나가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용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전설에 따르면 용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인간 남자와의 비극적인 이별 이후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오래전에 목포 해안 근처를 지나던 항해사였고 이곳에 짧은 시간 머무르며 마을 주민들과도 교류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우연히 숲속의 서미모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바로 용녀였다. 둘은 금세 사랑에 빠졌으나 용녀는 자신이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없는 운명임을 알고 있었다. 슬픈 이별 후에도 항해사는 가끔 목포의 바다를 다시 찾아오곤 했지만 다시는 용녀를 만날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그 항해사의 황금빛 때는 전설처럼 잊혔다. 하지만 용녀는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가끔 바다를 중얼거리며 그리워했다. 목포의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용녀에게 그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음을 알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 자가 간청했다. 용녀는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대신 하나의 약속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바다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사히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그녀도 평온한 바다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해안가 마을 주민들은 항상 바다의 경의를 표하며 조심스럽게 자연을 다루었다. 폭풍도 점차 잦아들었고 마을은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로 변모했다. 목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의 해안에는 여전히 용녀의 전설이 속삭여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할머니 손에 의해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목포의 바다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전설 속 용녀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에는 전설 속의 강 백마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마강은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 강물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강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백마강의 기원에 관한 전설입니다. 백제시대 부여에는 공룡이라는 이름의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가장 힘센 전사로서 명성이 자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공룡 왕자가 왕국의 경계에 있는 깊고 어두운 숲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숲속을 거닐던 그는 우연히 한 마리의 신비로운 백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백마는 매연한 미모와 기품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였습니다. 백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왕자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고 그 순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백마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 백마를 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마는 공룡 왕자가 뛰어넘을 수 없는 속도로 달리며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둘의 추격전은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백마는 백마강 이상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백마는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왕자는 멍하니 하늘로 올라가는 백마를 바라보다 그 하늘에서부터 큰 빛과 함께 강이 땅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마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백제의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사건을 이야기하며 강을 백마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백마강은 그날 이후에도 불가사리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흘러가며 군주와 백성들에게 영광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공룡 왕자는 백마의 전설을 알게 된 후 다시는 그 강을 함부로 넘보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백마와의 만남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부여 사람들 또한 강의 신성함을 깨달아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마강을 둘러싼 이 전설은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백마강은 부여 민속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백마강을 찾는 이들은 이 전설을 떠올리며 그 강물에 담긴 전설과 신비를 느끼고자 강을 바라보곤 합니다. 백마강의 전설은 그렇게 부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 선녀바위 해안가에는 한적한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한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신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풍어와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해안가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이 사당은 해신당이라고 불리웠고 바다를 다스리는 해신에게 바치는 장소로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별한 날이 오면 사당에 모여 바닷물로 정성스럽게 씻은 신선한 생선과 과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바다가 계속 이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어부들이 바다에서 잇따라 사고를 당하고 조 엄량이 크게 줄어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 해신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노인들은 해신당 앞에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며 해신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한 젊은 어부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바닷가에 서 있었고 파도 소리와 함께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의 마음을 잊었고
현명함을 잃었다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부는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꿈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모였고 그들은 바다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금 갖기를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오획을 자제하고 바다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새롭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상황은 나아졌고 바다는 다시금 풍성한 자원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젊은 어부가 한없이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전한 바와 같이 우린 연결되어 있다. 나 또한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과 자연과의 공존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오랜 평화를 되찾았고 배신당은 마을의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인천의 해안가를 찾는 이들에게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안동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신비로운 호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하늘과 맞닿은 듯한 맑고 깊은 물을 자랑하며 이를 둘러싼 숲과 산들이 마치 호수를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호수를 찾아가 용왕께 봄의 풍작을 기원하며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긴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밭이 메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용왕께 간절히 기도하며 호수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꿈속에서 용왕을 만났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용왕은 내 보물을 찾으면 비를 내리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용왕의 보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막해하며 각자 호수 주변을 탐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농부가 호수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반짝이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빛이 새게 아름다운 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이 용왕의 보물임을 직감했고 정성스럽게 호수 중앙에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대지가 촉촉해지고 작물들이 다시 싱그럽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년 그 돌이 놓인 곳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안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안동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전설을 기억하며 그 호수를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행사도 여전히 이어지며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에서 서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안동의 호수와 용왕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지역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는 언제나처럼 잔잔히 하지만 깊고 신비롭게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예산 마을에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풍요로운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용왕님에게 감사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용왕님께 제물을 바치며 풍어와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성대히 치렀다. 그 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 강물이 불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어부가 강가를 거닐다가 아주 작은 그러나 다른 물고기들과 다르게 빛나는 붉은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는 이 물고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마을로 돌아와 적당한 항아리의 물고기를 금부치와 함께 담아 용왕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다. 제물 선정은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결정했다. 그들의 희망은 단 하나, 마을의 평온과 번영이었다. 제사가 시작된 밤 마을의 제사장은 깊은 강가에 위치하였으며 주민들은 각자의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조용히 제를 지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제물로 바쳐진 물고기와 금부치가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경건한 눈으로 지켜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기도했다. 용왕제 다음날 아침 마을 앞바다에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들이 해안가로 밀려와 해산물을 채집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어부들은 빈 배로 돌아오는 날이 없었다. 마을에는 곧 풍요가 넘쳐 흘렀고 주민들은 용왕님의 은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감사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번성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 정착하게 되었다. 번창하는 마을의 뒤에는 항상 용왕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재물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이제 매년 더 큰 규모로 용왕제를 치르며 감사와 소망을 전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예산 마을에 예언자가 찾아왔다. 그는 마을이 영원한 번영을 누리려면 용왕님에 대한 신의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용왕님의 은혜가 곧 물고기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그 물고기를 마을의 수호자로 삼고 기리면 대대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음 용왕제의 제물을 선택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했다.
이듬해 그들은 다시 붉은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용왕님께 바치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았다. 이 물고기는 전설로 남아 마을 구석구석에 그 모습이 새겨졌으며 마을의 모든 아이들은 용왕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결국 예산의 이 작은 마을은 자연을 사랑하고 신을 궁경하는 마음 덕분에 대대손손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용왕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지게임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